중동에서 막 미사일이 날아다니고 전 세계 지정학적 위기 경보가 울리고 있는데 이상하게 S&P 500은 마치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평온하잖아요. 네, 정말 그렇죠. 오히려 중소형주 중심인 러셀 지수 같은 경우는 13일 연속 상승이라는 기현상을 보여주고 있으니까요. 청취자 여러분도 최근 뉴스를 보시면서 와, 시장이 완전히 이성을 잃었나? 아니면 우리가 모르는 뭔가를 쟤네만 알고 있나 생각하셨을 겁니다. 사실 시장은 이성을 잃은 게 아니라 아주 냉정하게 숫자를 보고 있는 겁니다. 최근 애널리스트들의 라이브 스트림 대화록과 수십 개의 기업 분석 자료를 보면 그 해답이 명확히 나오거든요. 시장이 제3차 세계대전에 대한 공포를 완전히 무시하고 오직 하나의 거대한 숫자에만 집착하고 있더군요. 맞습니다. S&P 500의 연말 목표치가 7,400선에서 무려 7,900선까지 대폭 상향 조정된 걸 보면 그 집착의 실체가 보입니다. 아, 그러니까 시장은 이미 전쟁이라는 변수를 훌쩍 지나쳐서 실적 발표 시즌이라는 본질로 시선을 돌렸다는 거네요. 네, 애널리스트들이 전망하는 향후 실적 성장세의 가속도가 워낙 극적이기 때문이죠. 이번 분기에 13.2% 성장에서 시작해서 다음 분기에는 20%, 3분기에는 22% 이상으로 극적인 성장이 전망됩니다. 와, 22%요? 기업들의 이익 창출 능력이 폭발적으로 늘어날 거란 그 데이터가 시장의 모든 공포를 집어삼키고 있는 상황이군요. 네, 맞습니다. 전쟁의 포현 속에서도 결국 돈이 어디로 얼마나 강하게 흘러가는가가 시장의 유일한 나침반인 셈이죠. 좋아요. 이 내용을 하나씩 풀어보죠. 오늘 저희의 심층 분석 미션은 뻔한 빅테크 기업들의 이름표를 넘어 이 거대한 실적 성장을 뒤에서 멱살 잡고 끌어올리는 진짜 기계장치들을 찾아내는 겁니다. 하지만 소프트웨어가 아니라 물리적인 인프라단에서 돈을 쓸어 담는 숨은 강자들을 봐야 합니다. 자료를 보니까 크레도랑 엠코라는 기업이 가장 먼저 눈에 띄더군요. 네, 두 기업 모두 AI라는 거대한 뇌가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신경망과 골격을 만들고 있습니다. 크레도의 경우를 보죠. AI 데이터 센터 안에는 수만 개의 칩이 엄청난 속도로 데이터를 주고받아야 하잖아요. 기존에는 이걸 다 광섬유 케이블로 연결했고요. 맞아요. 속도는 빠르지만 엄청나게 비싸고 전력 소모도 컸죠. 그렇다고 구리선을 쓰면 싸긴 한데 신호가 금방 훼손돼 버리고요. 딜레머네요. 여기서 크레도가 능동형 전기 케이블, 즉 ANEC 기술을 들고 나온 거죠. 정확합니다. 구리선 양끝에 특수 실리콘 칩을 달아서 저렴한 구리로도 광섬유에 버금가는 속도와 신호 무결성을 유지하게 만든 겁니다. 물리적 한계를 실리콘 설계로 극복한 거죠. 광섬유의 비싼 비용과 구리의 성능 저하를 중간에서 딱 해결해버렸군요. 마치 골드러시 시대에 금을 캐는 대신 곡괭이와 청바지를 파는 기업들 같아요. 좋은 비유입니다. 게다가 최근 지적재산권 분쟁에서도 연이어 승소하면서 진입장벽까지 높였거든요. 단기적으로 주가가 100% 이상 상승할 여력이 있다는 분석이 나오는 게 당연합니다. 와, 진짜 인프라의 힘이네요. 엠코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물리적 한계 극복이라는 키워드로 연결되던데요. 네, 칩의 크기를 줄이는 무어의 법칙이 한계에 달하면서 반도체 업계는 칩을 평면으로 깎는 대신 아파트처럼 위로 쌓아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아, 그걸 첨단 패키징이라고 부르죠. TSMC나 엔비디아 같은 곳에서 칩을 구워내면 그걸 조립해야 하니까요. 네, 수많은 칩넷들을 3차원 공간에 열 문제 없이 정밀하게 조립해야 하는데 M코가 바로 이 3D 패키징 기술로 블럭을 조립하는 역할을 거의 독점하고 있습니다. 한 달 만에 주가가 50%나 급등한 이유가 그거군요. 엠코 없이는 AI 칩의 최종 완성 자체가 불가능해진 병목 현상이 일어난 거네요.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부터가 정말 흥미로워지는 부분입니다. 이렇게 거대한 3D 칩을 쌓아 올리고 데이터 센터를 마구 짓다 보면 필연적으로 벽에 부딪히게 되거든요. 아, 바로 전력이요. 이 괴물 같은 시스템에 밥을 먹여야 하잖아요. 데이터 센터 하나가 작은 도시 하나랑 맞먹는 전력을 소모합니다. 풍력이나 태양광 같은 간헐적 재생에너지로는 이 24시간 풀가동 시스템을 감당할 수 없죠. 그래서 날씨 상관없이 항상 일정한 전압을 뿜어내는 기저전력이 필수적이고 그 해답이 원자력과 천연가스로 귀결되는 거군요. 비스트라라는 기업이 포트폴리오 최상단에 있는 이유기도 하고요. 네, 미국 내 2위 원자력 발전 운용사이자 천연가스 퉁합 기업인 비스트라가 주목받는 건 철저히 전력망의 물리적 현실 때문입니다. 여기서 제가 좀 반론을 제기해 볼게요. 청취자 여러분도 비스트라의 재무지표를 보시면 고개를 갸우뚱하실 겁니다. 어떤 지표 말씀이신가요?
공공재 성격의 전력을 파는 유틸리티 주식인데 작년에만 무려 38%나 폭등했어요. 더 결정적인 건 올해 실적이 오히려 9%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선행 PER은 23배에 달합니다. 이거 너무 고평가된 위험한 괴리 아닌가요? 표면적인 지표만 보면 유틸리티 섹터에서 역사적으로 본 적 없는 고평가 상태인 것은 맞습니다. 애널리스트들도 다가올 5월 7일 실적 발표에서 이 괴리가 시형대에 오를 거라 경고하고 있고요. 거품이 꺼질 수도 있다는 뜻인가요? 단기적인 향방은 그럴 수 있지만 주식시장은 2024년의 단기 실적이 아니라 2030년의 전력 수요 증가라는 메가트렌드, 즉 전력망 붕괴 가능성을 가격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수십조 원을 들여서 데이터 센터를 다 지어놨는데 전기를 공급받지 못해서 서버를 켜지 못하는 상황을 가져가는 거군요. 네, 빅테크 기업들 입장에서는 부르는 게 값이 되겠죠. 원자력 발전소라는 인프라가 하루아침에 지어질 수 없는 절대적 희소성을 가졌기 때문에 시장은 실적 하락 전망에도 막대한 프리미엄을 기꺼이 지불하는 겁니다. 당장의 분기 실적보다 다가올 치명적인 전력 부족 병목을 더 무겁게 보는 거네요. 자, 지금까지 하드웨어 인프라 시대를 살펴봤다면 이번엔 변화에 맞춰서 비즈니스 모델을 완전히 뒤집어버린 기업들의 놀라운 피벗을 살펴보죠. 네, 에너지 볼트라는 기업의 기술 설명서를 보면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방식으로 혁신하고 있습니다. 에너지 저장 시스템 회사잖아요. 저는 읽으면서 무슨 공상과학 소설 같았어요. 배터리 하면 보통 리튬 이온을 생각하는데 화학적 방식이 아니더라고요. 맞습니다. 리튬은 열화현상이나 환경비용 문제가 있죠. 에너지 볼트는 순수 물리학인 중력과 위치 에너지를 선택했습니다. 태양광으로 생산된 잉여 전력으로 거대한 타워에서 수십 톤짜리 콘크리트 블럭을 끌어올립니다. 그리고 전력이 피로해지면 그 무거운 블럭들을 밑으로 떨어뜨리면서 터빈을 돌려 전기를 생산하는 방식이죠. 거대한 뻐꾸기 시계 원리랑 똑같네요. 완벽한 비유입니다. 배터리 수명이 다를 일도 희귀 광물을 캘 필요도 없죠. 이걸 심지어 서비스로서의 에너지라는 구독 모델로 수익화하고 있습니다. 와, 상상력이 대단하네요. 그런데 과거의 영광을 잃었던 기업이 완전히 새로운 첨단 산업으로 부활한 케이스도 있더군요. 블랙베리 말입니다. 한때 휴대폰 시장을 지배했던 그 블랙베리가 맞습니다. 잊힌 줄 알았던 그들이 보안과 안정성이라는 핵심 자산을 엣지 컴퓨팅에 맞게 진화시켰어요. QNX라는 안전 운영체제 플랫폼 말씀하시는 거죠? 네. 수백 킬로미터로 달리는 자율주행차나 무거운 물건을 나르는 AI 로봇 시스템이 단 1초라도 셧다운된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끔찍한 대형 사고로 이어지겠죠. 그래서 엔비디아랑 파트너십을 맺고 시스템 오작동을 막는 페일세이프 OS를 독점 제공하는 거군요. 하드웨어 폼팩터에서 로봇공학의 안정망으로 트렌드가 이동한 걸 정확히 꿰뚫어본 피벗이었죠. 그 결과 주가가 한 달 만에 70%나 급등했습니다. 대화록 분석을 보면 6달러 저항선만 돌파하면 9달러에서 10달러까지 빠르게 갈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주식시장에서 이렇게 부활하는 게 참 이례적인 일 아닌가요? B2C 기업이 세계 최고 AI 기업들의 핵심인 B2B 인프라 기업으로 완전히 탈바꿈한 정말 놀라운 사례입니다. 제타 글로벌 사례도 짧게 짚어볼 만합니다. 아테나라는 AI를 통해 소비자 행동을 예측하고 자동화해서 놀라운 실적을 내고 있죠. 기업들이 AI를 실무에 적용해 어떻게 돈을 버는지 보여주는 좋은 예시네요. 맞습니다. 이렇게 발빠르게 저금하는 혁신 기업들을 살펴봤으니 이제 거대 공룡 기업들은 이 변화 속에서 어떤 성적표를 받고 있는지 볼 차례입니다. 영원할 것 같던 거인들의 위기. 마이크로소프트의 최근 하락세가 그 시작점이죠. 현금 소진 우려가 많았잖아요. 네, AI 투자를 위한 천문학적 자본 지출에 비해 애저 클라우드의 성장 둔화 조짐이 보이자 매도세가 꽤 있었습니다. 돈은 쓰는데 언제 회수하느냐는 질문을 던진 거죠. 하지만 자료들을 보면 이 매도세가 너무 과도하다는 쪽으로 시각이 일치하더라고요. 네, 여전히 안전한 배당금과 매력적인 선행 PER을 볼 때 바닥을 다지는 정이라는 분석입니다. 에보츠랩스라는 배당왕 기업이 최근 기업 인수를 소화하는 과정에서 주가가 빠졌을 때 매수 기회였던 것과 같은 이치죠. 아, 일시적인 소화 불량이라는 거군요. 그런데 대화록 채팅창을 완성이 뜨겁게 달궜던 충격적인 속보가 하나 있었어요. 아, 네. 팀 쿡 애플 CEO의 사임 가능성에 대한 루머 말씀이시군요. 네, 애플이 AI 경쟁에서 뒤처진 게 원인일 수 있다는 맥락이었는데 세계 1위 기업 선장이 바뀐다는데 시간 외 거래에서 주가가 크게 흔들리지 않았어요.
이 침착함은 정말 미스테리 아닙니까? 시장이 거대한 루머 앞에서도 침착했다는 건 이미 애플의 현 상황을 방어적 수세로 규정하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획기적인 모델 출시 없이 시리의 부분적 개선 정도만 보여줬으니까요. 아, 오히려 리더십 교체를 불확실성이 아니라 아주 공격적인 AI 전략으로 전환할 수 있는 촉매제로 해석했다는 분석이군요. 맞습니다. 변화 없이 정체된 1등보다는 수장이 바뀌더라도 피 흘리며 혁신 경쟁에 뛰어드는 것을 시장은 더 가치 있게 평가한다는 거죠. 냉혹하네요. 혁신이 멈춘 브랜드의 몰락을 얘기할 때 나이키의 상황도 참 뼈아팠습니다. 요즘 아이들은 나이키를 안 신는다고 하더라고요. 오노홀딩스 같은 신흥 브랜드의 점유율을 다 뺏기고 있죠. 차트상 단기 트레이딩은 가능할지 몰라도 장기 펀더멘털 관점에선 확고한 매도 상태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더 큰 관점과 연결해 보면 막강한 브랜드 파워를 가진 애플과 나이키조차도 기술 혁신이나 트렌드 최전선에서 밀리면 가혹한 심판을 받는다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자, 소비자와 일반 기술 기업의 불확실성을 넘어 이제 돈이 무조건 몰릴 수밖에 없는 곳으로 시야를 넓혀보겠습니다. 바로 방위산업과 우주산업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저희는 어떤 정치적 편향 없이 철저히 원문 자료의 팩트만 전달해드림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크라토스라는 기업 수주 속도가 정말 압도적이던데요. 네, 방어용 대무인기 시스템 등 자율 전투 분야의 순수 플레이어인데 최근 단 2달 만에 2025 회계연도 예상 매출의 3분의 1에 달하는 계약을 따냈습니다. 그 이면에는 지정학적 전술의 완전한 변화가 자리 잡고 있다면서요? 네, 최근 이란 분쟁 등을 통해 현대전이 소형 드론과 AI 시스템의 싸움으로 변했다는 거대한 개념 증명이 되었습니다. 미 펜타곤이 1.5조 달러 예산을 요청한 것도 이런 맥락이고요. 근데 재무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 게 크라토스의 선행 PER이 500배가 넘습니다. 이 정도 초고평가면 보통 공매도 세력의 먹잇감이 되어야 하는데 숏 포지션이 거의 없더라고요. 숏을 치려면 주가를 끌어내릴 촉매가 필요한데 크라토스의 경우 미국 정부 국방 예산과 글로벌 지정학적 위기가 촉매입니다. 세계 정세가 불안한데 국방 예산이 삭감될 리가 없다는 거군요. 맞습니다. PER 500배의 숏을 친다는 건 국방 예산이 축소되고 현대전의 자율 전투화가 멈출 거란 확률 제로의 가정에 베팅하는 거니까요. 국가안보라는 강력한 꼬리표가 공매도를 차단하는 겁니다. 투자자들에게는 PER보다 펜타곤의 천문학적 지갑 크기가 더 믿음직스러운 거네요. 이어서 우주통신기업 AST 스페이스 모바일, ASTS의 주가 흐름도 되게 역설적이었어요. 발사 실패 악재가 터졌잖아요. 네, 블루 오리진을 통한 7번째 위성궤도 진입에 실패하면서 엄청난 현금이 공중에서 타버렸죠. 그런데 5% 하락하던 주가가 탄탄하게 지지를 받았습니다. 악재인데 주식을 오히려 매수했다고요? 역발상이네요. 우주라는 거대한 메가 트렌드 앞에서는 위성 하나 실패한 단기적 손실보다 지구를 커버하는 독점적 통신망이라는 장기 비전이 훨씬 주요하기 때문입니다. 시장은 이걸 70에서 75달러 선에서 매수할 수 있는 할인 기회로 해석한 겁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게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발사 실패나 PER 500배의 고평가조차도 국가 안보와 우주 인프라라는 메가트렌드 앞에서는 결국 기회로 해석된다는 시장의 놀라운 심리네요. 맞습니다. 개별 변수가 흐름을 바꿀 수 없는 거대한 자본 쏠림을 보여주죠. 네, 청취자 여러분. 오늘 우리는 지정학적 우려를 넘어 주식시장이 흔들리지 않았던 진짜 이유를 깊이 파헤쳐 보았습니다. 네, 시장은 결국 실적이라는 본질을 좇고 있었죠. 맞습니다. AI 인프라의 골격을 만드는 크레도와 엠코, 전력을 책임지는 비스트라, 극적인 피벗을 보여준 에너지볼트와 블랙베리, 그리고 방산과 우주 테마의 압도적 자본 흐름까지 짚어봤습니다. 기존 거인들인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나이키의 엇갈린 운명도 빼놓을 수 없고요. 네, 그래서 오늘 심층 분석을 마무리하며 여러분께 도발적인 질문을 하나 던져보고 싶습니다. 앞서 논의한 행동 예측 AI 제타글로벌과 브랜드 파워를 잃고 고전하는 나이키의 사례를 합쳐보시기 바랍니다. 흥미로운 조합이네요. 어떤 질문이시죠? 만약 제타글로벌 같은 기업의 AI가 극도로 진화해서 소비자의 행동과 무의식을 완벽하게 예측하고 통제할 수 있는 수준에 도달한다면 어떨까요?
나이키나 애플 같은 거인들이 과거처럼 뼈를 깎는 혁신적인 신제품을 만들거나 쿨한 브랜드 이미지를 되찾기 위해 피나는 노력을 하는 대신 단순히 AI 마케팅 알고리즘의 최적화만으로 잃어버린 시장 지배력을 손쉽게 되찾을 수 있는 시대가 오는 건 아닐까요? 진정한 브랜드 가치란 과연 창조적 혁신에서 나오는 것인지 아니면 알고리즘이 연산해낸 통제된 결과물인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만드는 날카로운 관점이네요. 네, AI 시대의 진정한 브랜드 가치란 무엇인지 투자자로서 한 번쯤 깊게 고민해 볼 문제입니다. 오늘 저희의 심층 분석이 정보의 홍수 속에서 명확한 구조와 깨달음을 얻는데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다음번에도 시장 이면에 흥미롭고 예리한 분석 자료로 찾아뵙겠습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심층 분석에서 다시 만나요.